시간은 흘러갔어도 그대의 바닷속에 아직 묻혀 있어요. 폭력과 광기의 시대 앞에 잠겨진 평화. 이불 담은 환기구 바다 위로 검은 비 내려 보고픈 어머니 살고 싶어요. 간절히 원하던 고향 마을. 장생 탄광 위로 감지 못한 눈물. 겨울바다 울고 있네. 아, 나라는 이미 해방됐어도 우리 아버지는 아직 몰라요. 굶주림과 매질에 탈출조차 못하던 나날, 깊고 푸른 물속에 가슴 치는 원함만 남아 보고픈 아버지 이제야 왔어요. 그 눈물처럼 비가 와요. 한 조각이라도 내 품에 안고서 고향으로 가고파요. 안녕하세요. 추억의 음악사진관을 진행하는 정태식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시는 이종일이 작사 작곡하고 또 노래도 한 장생바다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해저 탄광인 장생탄광에서 수몰사고를 당한 조선인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노래였습니다. 오늘 장생탄광 수몰 사건을 소개하고 또 관련된 시를 읽어드린 것은 오늘의 초대 손님이 장생탄광 사건을 재조명하고 희생자의 유해를 찾아 조속히 송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추억의 음악사진관을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 주파수는 104.5MHz입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초대 손님은 조덕호 대구대 명예교수입니다. 조덕호 교수는 대구대 행정학과 교수로 지내면서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모형을 개발해 증세 없는 국민복지 개선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정부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 등을 맡았었고 대구대 행정대학장 그리고 전국행정대학원 협의회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대학 퇴직 후에도 여러 사회활동을 하면서 오늘 말씀드린 장생탄광과 관련해서 장생탄광 한국추모단장을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조덕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조덕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조덕호 교수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교수님 제대로 소개했는지 모르는데 어떻습니까? 아주 훌륭하게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교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장생탄광 한국추모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장생탄광 수몰사고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일이기에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매우 생소한 일일 텐데 이 사고에 관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고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일제강점기인 1942년 2월 3일 오전 9시 30분께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장생탄광 바닷속 해저 갱도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183명이 숨을 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희생자 중 136명은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였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73명이 대구 경북 출신이었습니다. 그 스몰 사고가 일어난 후 그 해당 업체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나요? 예, 일본에는 냄새 나는 것은 덮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사고 업체 우베 흥사는 사고 후 회사는 곧 해산되었고 갱도 입구는 폐쇄된 채 방치되었습니다. 예. 1982년 4월 17일 자치회장 등 지역 유력자들이 장생탄광 순환자를 위한 비를 건립하였습니다. 1991년 1월 일본 시민단체인 조세이 탄광의 물비상을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 발족했습니다. 여기서 그 조세이가 이제 장생탄광을 일본식 발음으로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같은 시기에 조선인 희생자의 명부가 발견되어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인 유족들에게 사망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아, 예. 이 덕분에 한국에서도 1992년 조세이 탄광 희생자 대한민국 유족회가 발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해방된 후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군요. 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1월 대한민국 국무총실 소속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일본의 장생탄광 수몰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를 정리했지만 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만 보냈습니다. 야, 한번 뭐 정부에서 그 알기는 알게 되었네요. 예,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예. 예. 2024년 8월부터 대구의 최봉태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여 본격적인 갱도 입구 탐사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3차 단장에 이어 5차 단장을 맡아서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수중 탐사를 계속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 2월 3차 방문에서는 장생탄광 83주기 추모식을 현장에서 개최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보 제1본 대한민국 민단 및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관계자 일본 참의원 및 중의원의 전직 및 현직 의원들과 지역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점차 전국적으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유족들의 DNA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그 장생탄광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네요.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예, 그 전에는 이제 최봉태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탐사를 가기 시작한 것은 이 작년부터입니다. 그러면 교수님을 비롯한 아까 최봉태 변호사님 그분들이 같이 한국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듣고서 사건 진상을 위해서 모임을 만들고 단체를 조직하셨는데 그게 언제였습니까? 예, 1차부터 4차까지는 일본의 역사에 새기는 모임과 협력하여 일본과 일정을 조율하려 필요에 따라서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그런 준비를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5차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장생탄광 귀향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진단이 구성된 후 한 번도 처음 가는죠. 그 전에도 갔다 오시긴 갔다 왔는데. 예, 4차에 걸쳐서 갔다 왔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장생탄광 희생자 귀향 추진단을 만드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민간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가 어떤 반응이나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초기에는 언론, 정부, 국회 등 모든 기관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횟수가 반복되고 참가자들이 늘어나면서 지역 언론 등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기아는 국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일본에서도 국회는 말할 것 없고 이시바 총리도 직접 언급하기에 이르러 점차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직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기를 계속하기 전에 그 앞서 읽어드린 시가 이제 장생 바다의 눈물이었는데 이종일 씨가 작사 작곡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제 이 곡이 만들어졌습니까? 예, 3차 방문할 때 이종일 가수 함께 갔습니다. 예. 그때 그 참혹한 현장을 보고 이종일 가수가 열심히 이제 자기가 노랫말을 짓고 작곡을 하고 그다음에 음악을 녹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장생탄광을 대표하는 음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종일 가수는 어떤 분이세요? 대구의 대표적인 민중 가수입니다. 예. 시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노래해 왔는데 사실상 민중 가수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아픔의 현장마다 가고 특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은 노래를 거의 3,000여 곡을 작곡한 그런 아, 그래요? 예, 예. 이 노래를 듣고 이 얘기를 계속하지요. 시간은 흘러가서도 그대 바다 속에 아직 묻혀 있어요. 광기에 시대 앞에 잠겨진 평화 입을 담은 환기구 바다 위로 검은 비 내려 보고픈 어머니 살고 싶어요. 간절히 원하던 고향 하니 장생탄광 위로 감지 못한 눈들 겨울바다 울고 있네. 나라는 이미 해방돼서도 우리 아버지는 아직 몰라요. 매질에 탈출조차 못하던 나날 깊고 푸른 물속에 가슴 치며 원한만 남아 보고픈 아버지 이제야 왔어요. 그 눈물처럼 비가 와요. 한 조각이라도 내 품에 안고서 고향으로 가고파요. 보고픈 아버지 이제야 왔어요.
그토록 비가 와요. 한 조각이라도 내 품에 안고서 고향으로 가고파요. 이종일이 작사 작곡하고 노래한 장생 바다의 눈물을 같이 들으셨습니다. 노래가 굉장히 장엄하면서도 슬픈 노래네요. 예, 그 6월에도 이제 이 장생탄광 희생자 귀향 추진단을 구성한 후 이제 5차로 그 장생탄광을 방문할 예정으로 하시는데 이번에는 그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도 같이 갑니까? 예. 예, 이번 5차는 한 200여 분을 모시고 예. 대규모로 갈 예정입니다. 예. 이를 계기로 정부나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합니다. 또한 이 장생탄광 이후에는 여순 반란 사건, 제주 4.3 사건보다 앞선 1946년 대구에서 일어나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정부 투쟁인 10월 항쟁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아픈 역사와 유족들의 간절한 소원을 풀어드리도록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운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정부와 국회의 지원도 있고요.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100% 잡힙니다. 그분들이 같이는 가고. 예, 같이는 가고요. 자기들도 돈을 안 내고 올라가면 다행입니다. 돈을 내고 와야죠. 자기들 돈은 자기가 대고 그래요. 예. 언론도 한 기자들이 한 20분 정도 같이 동행할 예정입니다. 예, 아주 대규모로 꾸려서 이제 가시려고 하는군요. 예. 예.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선택한 노래를 듣겠습니다. 예. 그 이번에는 어떤 곡을 선택하셨는지요?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민속 음악인 파두를 선택하였습니다. 예. 파두의 대표적인 음악인 아말리아 로드리게스가 부른 바로코 니그로를 듣고자 합니다. 예, 제가 찾아보니까는 그 아말리아 로드리게스는 포르투갈의 전설적인 파두 가수라고 하고 그녀가 부른 스페인어 바르코 니그로는 우리말로 검은 배인데 어떻게 이 노래를 알게 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예, 사실 저는 파두 음악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예. 1900년대 말기인데 예. ERSA라는 국제 세미나를 참석하고 예. 잠시 시간이 나서 이제 파두 음악이 유명하다 해서 그걸 찾아갔어요. 거기 포르투갈에 있었어요. 예, 포르투갈입니다. 예. 예. 저는 전공이 도시 및 지역 계획이니까 예. 이런 음악이나 이런 미술들이 어떻게 예. 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 파두라는 음악이 그 포르투갈 리스본의 그 강 너머 언덕에 있는데 예. 케이블카를 타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은 분명히 비쌀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아래에서 70유로 해당하는 비싼 음식을 먹고 예. 올라갔더니만 좋은 거는 다 하고 예. 반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 물론 밥값은 20유로에 불과했습니다. 예. 굉장히 속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예. 이 촌놈이 언제 좋은 티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들리는 이 소위 말하는 아멜리아 로드리게스의 뭐라고 니그로는 예. 정말 가슴 깊이 외쳤습니다. 특히 여기 한 말씀만 더 보태면요. 예. 여기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 하면은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이거나 안 그러면 은퇴한
유명한 가수들이 직접 서빙도 하고 노래도 부릅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들도 예를 들면 조수미나 이런 대표적인 가수들도 각 나라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발탁이 되어서 세계적인 음악가로 성장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아직까지 음악이 강의실에서만 묶여 있고 시민과 함께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가야지 이제 세계적인 그 음악가가 되는데 그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그 식당에서 서빙을 하다면서 노래를 하던 사람들이 또 유명한 그 가수로 발탁돼 가지고 그야말로 밑에서 위로 그 솟아오른 가수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아말리아 로드리게스가 부른 바르코 니그로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Se uma gaivota viesse trazer-me o céu de Lisboa no desenho que fizesse, nesse céu onde olhar é uma asa que não voa, esmorece e cai no mar. Que perfeito coração no meu peito bateria, meu amor na tua mão, nessa mão onde cabia perfeito meu coração. Se um português marinheiro dos 7 mares andarilho fosse quem sabe primeiro a contar-me o que inventasse, se um olhar de novo brilho ao meu olhar se enlaçasse, que perfeito coração no meu peito bateria, meu amor na tua mão, nessa mão onde cabia perfeito o meu coração. Se ao dizer adeus à vida as aves todas do céu me descem na despedida, o teu olhar derradeiro, esse olhar que era só teu, amor que foste o primeiro, que perfeito coração morreria no meu peito, meu amor na tua mão, nessa mão onde perfeito bateu o meu coração.
tua mão nessa mão onde perfeito bateu o meu coração. 여러분은 지금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추억의 음악 사진관을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의 주파수는 104.5MHz입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예, 오늘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조덕호 대구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음악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좀 전에 들은 이 그 바르크 니그로는 굉장히 열정적인 노래네요. 이제부터 저도 파두를 좋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곡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곡을 잠깐 소개하면은 사랑하는 연인이 바다로 떠났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가 다시 올까라는 믿음을 버리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을 이 노래가 그리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바닷속 깊이 그의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참 아름다운 노래네요. 예, 이게 장생탄광하고 바닷속 맥을 같이 하면서 선택을 했습니다. 예, 아주 그렇게 연관이 또 되네요. 예.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경북 영천 산골 마을 천문대 보현산 자락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아, 보현산 천문대. 예. 저희 집은 뒷산이 보현산이고 멀리 서쪽으로 보이는 산이 팔공산이었습니다. 예. 그때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시절이라서 예. 팔공산 위에 레이더 기지에 불빛이 반짝반짝거리는 걸 보고 그쪽을 그 너머는 좀 화냈습니다. 그래서 제 어릴 때 꿈이 지게지고 나무하러 다니면서 저 너머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화날까 밤에 되면은 그래서 반드시 제가 죽기 전에 저 산 너머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릴 때? 예. 그러면 대구에는 몇 년도에 오셨습니까? 대구에는 1974년도 고등학교 입학을 하면서 대구로 왔습니다. 그럼 중학교까지는 영천에서 다니셨고? 예. 그때는 참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와서도 초가집에서 자취생활을 하면서 저희 길고긴 타양살이가 시작됐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골에 사셨는데도 배가 고프셨어요. 그렇게 어릴 때. 예, 그때는 이제 전쟁 후 이제 초기라서 이제 미군들이 배급 양식을 주고 저는 중간학교를 수석 졸업했습니다. 중간학교가 뭐예요? 중간학교가 뭐고 하면 그때는 학생 수가 많으니까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초등학교를. 그래서 어린 애들은 아침 일찍 가기 어려우니까 오후반으로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갈 때 형들하고 같이 갔다가 중간에서 계속 놀다가 학교는 안 가고 형들이 마치고 오면 집에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학교를 아예 거의 안 가는 거죠. 중간에 놀다가 오는 걸 중간학교라 그럽니다. 중간학교. 예, 굉장히 자조적인 말씀이네요. 학교는 안 가고 중간학교만 열심히 다녔다 이 말이죠. 진짜 수석은 건 아니시고. 예, 그러셨군요. 대구에서 고등학교, 대학을 저 인생은 좀 찌질했습니다. 2차로 이렇게 계속 다니다가 이제 대학원제는 서울에 가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미국 유학의 길로 나섰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음악 하나 더 듣겠습니다. 어떤 곡을 같이 들을까요? 차이코프스키 작곡의 러시아 발레 백조의 호수
스완 인 더 레이크를 듣고 싶습니다. 예. 이 곡은 아주 유명한 음악이지요. 예. 교수님께서 이 곡을 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특별히? 저는 이제 대학에 근무할 때 방학이 되면 그 논문을 써 들고 한 국제 학술 대회를 5, 6회 다닙니다. 그래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이 나라 저 나라를 이제 동시에 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뭐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였으니까 국가 대표 선수가 되어서 수많은 이제 그 학자들과 논문을 가지고 소위 발표, 토론, 사회 등 그야말로 진검승부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인생을 표현하기를 검투사의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적인 지성들과 같이 해서 그 칼로 베이면은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한히 투쟁을 했고요. 아이고, 예. 우연한 기회에 러시아에 학회를 가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러시아 학회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지금 그 옛날에 레닌그라드에서 있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뭐 제가 뭐 예술적인 재능은 없습니다만 어릴 때 꿈이 이제 음악을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작곡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백조의 호수를 좀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 그런 이제 그 생각이 발동해서 어디서 하는지 보니까 바로 그 호텔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서 이제 스완 인 더 레이크 백조의 호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 발레를. 예. 아이고, 아주 그 본토에서 정통 이제 정통 차이코프스키의 스완 인 더 레이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예. 오늘은 이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를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조 교수님의 이제 그 슬픈 이야기를 이제 좀 해야 되는데 떠올리시기 힘든 과거의 일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지만 그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저 교수님께 직접 들은 게 아니고 그 주변 분들에게 들었는데 그 1980년 광주 5.18 민주항쟁과 연루돼 가지고 고초를 겪으셨어요. 근데 그때 군대에 계셨잖아요. 예, 제가 군 입대 일자가 80년 5월 23일입니다. 이렇게 광주 항쟁이 일어나고 한창 일어날 때 개헌군이 이제 들이닥칠 때 그때 입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입대해서 그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수영연대라고 있습니다. 훈련소.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대기할 시절. 그때 제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군번도 받기 전에. 네, 군번도 받기 전에 체포돼가 바로 논산훈련소 영창으로 바로 직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5.18 주동자, 주모자, 내란음모죄로 걸려서 아주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날 광주에 계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 이제 계기를 살펴보면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 계실 시절에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러면 우리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유신헌법 개정 작업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것을 이제 발표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했는데 1980년 4월 말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엄에 걸려가지고 전두환 그 보안사가 한창 그거 할 때 계엄에 걸려갖고 많은 고초를 겪게 됩니다. 군대 가기 전에? 예, 군대 가기 전에 학생 운동도 하고 대문을 하고 다니다가 그 이제 계엄 걸려가지고 이제 몰래 저 신문이 배부 금지되는 바람에 신문을 빼돌려서 이제 뿌리고 이제 헌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학생 운동에서 각종 이제 선언문도 쓰고 그다음에 노래도 개사하고 등등 하다가 군대는 정상적으로 갔습니다. 이때 영장을 받아서 갔는데 이제 밖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제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지에 거물이 돼버린 겁니다. 특히 김대중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아주 혹독한 이제 소위 말하는 고문을 받았죠. 어떤 고문을 받으셨어요? 뭐 기본적으로 맞고 뭐 각종 뭐 가혹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제일 힘들었던 고문이 이제 밤에 이제 1시간마다 이제 보초가 교대가 되는데 보초가 교대가 될 때마다 깨워서 눈을 깜빡거리는 숫자를 셉니다. 그러니까 눈을 깜빡거리는 숫자를 세워서 그 숫자만큼 그 영창의 그 쇠로 된 그거를 빼서 쇠꼬챙이 같은 거. 쇠꼬챙이로 패는 거죠. 그러면 그 숫자만큼 맞아야 되는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눈을 안 깜빡거릴 수가 있나? 아무리 해도 눈을 안 깜빡거릴 방법은 없잖아요. 우리 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눈을 딱 뻘쓰고 있으면 불알이고 있으면은 괜찮아요. 덜해요. 괜찮은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병이 되어서 45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누워서 잠을 못 잡니다. 아직까지도 앉아서 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누우면 1시간마다 계속 깨우니까 그래서 지금도 침대에 누우면 자동으로 몸이 그 스프링처럼 튕겨져 올라요. 그래서 누워서 잘 수 없고 그래서 제 별명이 의자왕입니다. 남들이 의자왕이라 그러면 제가 무슨 뭐 바람둥이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의자에서 잠을 잔다고 의자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병원 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게 이제는 그걸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기로 해서 지금은 제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얼마 동안 그런 고초를 겪으셨어요? 제가 이제 그 한 달 정도 계속 조사만 받고 군대 생활 계속 한다는 조건으로 이제 풀려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하면 풀려났어도 제가 이제 특별관리사병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군대 생활 내내 가는 곳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제 그 가서 이제 고문을 당하고 맞고 그런 생활이 3년 내내 계속되었죠. 그래서 제가 보기는 이게 멀쩡해 보이도 거의 찌그러진 양철통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우리가 맥주 마시고 나면은 그 쭈그려 뿌리면 겨울에 바람 불면 디디디 굴러다니는 그 찌그러진 양철통인데 그게 뭐고 하면은 제가 그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 몸과 내 마음이 내 통제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노 조절 장애, 그다음에 수면 장애,
우울증 이게 동시에 와서 지금 지나고 보니까 40년 넘게 계속 그렇게 그런 상태로 지냈어요. 그래서 인생이 너무 힘이 들어서 저는 인생이 원래 그런 줄 알았습니다. 워낙 긴 시간을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약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고 있으니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지금 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군대는 그럼 어디서 계셨어요? 그 철의 삼각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원도 그 백골사단이라고 그 3사단 철의 삼각지 제일 꼭대기에서 포다리 돌리면서 3년을 보냈습니다. 포병으로? 예. 포다리 이제 포병 중에서 포다리를 돌리는 포병으로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대하시고 다시 복학하셨고. 예, 그 뭐 사인이 많습니다. 뭐 복학이 잘 안 돼서 애를 먹기도 하고 유학 갈 때는 또 여건이 잘 안 나서 애를 먹기도 하고. 저기 몇 년대에 유학 가셨어요? 제가 88년도 유학을 갔습니다. 예, 올림픽 하던 시절에 88년 올림픽 할 때 유학을 갔습니다. 예, 그때도 이제 여건이 안 나올 때는 건 정부가 애를 먹인 거네요. 그렇죠. 복학할 때도 복학이 잘 안 돼서. 근데 왜 그런지는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그렇죠. 제가 정부에다 정보 공개 청구도 하고 많이 했는데 아무도 안 알려주는데 하여튼 여건이 잘 안 나왔고 복학이 잘 안 됐고 그런 과정을 겪었죠.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전두환하고 노태우 그렇죠. 정권. 그렇죠. 예. 그 아주 그 고통을 많이 겪으셨네요. 예. 저는 살아난 세월이 아니고 살아진 세월입니다. 그렇죠. 살아진 세월이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을 끊임없이 유혹에 시달렸습니다만 스스로 목숨을 버지 않고 버텨냈다는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예. 마음이 좀 아픈데 음악 하나 더 듣지요. 예.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을까요? 저는 이게 이제 어릴 때 추억이 묻혀 있는 곡인데 창부타령이라고 제가 어릴 때 이제 외가에 가잖아요. 외가에 가면 이제 그 외갓집 가족들이 이제 그 겨울 되면 이제 그때는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모여서 이제 그 폭물 치면서 잘 놀았어요. 그때 저희 그 외삼촌이 창부타령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저는 이제 창부타령을 지금 한번 배워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 할 줄 아는 민요가 창부타령 한 곡밖에 없습니다. 이 창부타령이 이제 왜 제가 좋아하게 됐냐면은 이것도 저 국제 세미나를 다니면서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제 노래를 해야 파티를 하면서 이제 각자 노래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팝이나 유명한 노래를 하는데 저는 그런 노래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순서대로 돌아가며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꼴이 됐죠. 근데 제 차례가 돼서 이제 가까이 오니까 너무 이제 그런 노래를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도망을 가버렸죠. 안 부르고 도망을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는 좀 아니다. 그래도 뭘 하든지 하고 와야지. 이게 나라 꼴이 뭐 저 망신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 망신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창부타령을 불렀어요. 그래서니만 그 후렴은 그래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위기를 모면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부타령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합니다만 창부타령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원래 창부라는 것은 무당 안에 있는 무당이 구슬을 할 때 옆에서 노래를 불어주거나 흥을 돋구는데 하는 노래가 창부타령이고 이게 경기민요의 대표 음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술이 한 잔 취하면 혼자서 밤에 이제 잠옷바람으로 노래를 불러서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노래가 이제 국제적인 노래네요. 뭐 제 본의 아니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조 교수님께서 즐겨 부르시는 창부타령을 오늘은 국악인 이호연의 목소리로 같이 듣겠습니다. 아니 오지는 못하리
이천에 버리니 달인 너스라리거든 무하심 커말 커가니 근들하니 슬플 솟냐 승명적인 운명이라면 너무도 아파서 못 살겠네 얼씨구나 시와자 좋네 아니 오지는 못하리라 띠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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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난 오지 못하리라 섬섬옥수 부여잡고 만나 정의 어제 이런느 저 아무리 쉽게 하려 이별될 줄이라 할래 이리 생각 서리 궁리 생각 끝에는 한숨 일세 얄밉고도 아쉽고 돈 하루도 그리워라 아픈 가슴을 움켜잡고 나만 혼자 고민일세 얼씨구 잘씨구 잘씨구 지화자자 좋네 아니 오지는 못하리라 아니 안 오지 못하리라 기다리다 못하여서 잠에 잠깐 들었더니 새벽별 찬바람에 풍지가 펄렁 날 속였네 백년아 이미 왔나 상문 별거리다 보니 이문 정령 강거덕고 명월조차 왜 빨갛나 생각 끝에 한숨이여 한숨 끝에는 눈물이라 맞았더니 그대와 욕만하는 거려 기행갱 밤만 세웠노라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 치와자는 좋네 아니 난 오지 못하리라 예, 국악인 이호연의 목소리로 창보 타령을 들었습니다. 오늘 뭐 파듀, 포르투갈의 파듀, 러시아의 그 백주의 호수, 또 창보 타령 아주 국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예, 이제 그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 장생 탄광 방문 등으로 아주 바쁘실 텐데요. 그 장생 탄광 5차 방문단에 합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그 방송에도 여러 번 언급했고요. 예. 그 다음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예. 장생 탄광을 치시면은 모집 공고 내용이 뜹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 18일부터 20일까지고요. 예. 방문 기간이. 예. 예. 그리고 저에게 뭐 직접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010-4531-5952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참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뭐 특별히 뭐 관심 두시고 계신 일이 있으신지요? 예.
저는 계획을 전공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다음을 보는 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데 그 인공지능 다음은 뭘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는 지금 한쪽 날개로 나누는 새 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술 문명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는데 정신은 아주 날개가 거의 없는 퇴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날지 못하거나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그런 꼴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혁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혁명이 그 이제 칼 야스퍼스가 얘기하는 차축 시대 기원전 8세기부터 이제 기원전 2세기까지 그때가 이제 1차 정신혁명이었다면 이제 2차 정신혁명을 한번 예,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듣고 싶으신 노래를 이제 어떤 곡인지요? 이것 또한 제가 제가 막걸리를 좋아합니다만은 하여튼 막걸리가 한 잔 되면 혼자서 즐겨 부르는 청춘을 돌려다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 하는 일입니다. 두 번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인생에서. 그래서 이 곡을 제가 청춘이 고스란히 5.18로 이제 묻혀서 날려버렸죠. 예, 날려버려서 이 곡을 즐겨 듣습니다. 삶을 대변하는 그런 노래네요. 이제 이 노래는 그 1989년에 부른 노래네요. 한참 이제 그 유학 시절. 어쨌든 뭐 고생은 그때 많이 하셨으니까. 이 노래 어디가 좋아서 그 선택하셨는지요? 그래서 이 청춘이라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인데 우리는 청춘을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적당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살고 보니까 인생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계고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건방진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인생이 계락이다. 왜냐? 우리가 죽을 때쯤 되면 살아있는 숨 한 번 쉬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시간을 아껴 쓰기 위해서 하루를 쪼개서 이틀로 만들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하루에 잠을 2번 자면은 남은 24시간을 하루로 살지만 저는 24시간 이틀로 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새벽 1시에 출근을 하고 가서 일하다가 아침 한 6, 7시 되면 또 좀 잠깐 자고 어차피 의자에서 자니까 아주 그 바쁘시게 보낸 거네요. 예. 사력을 다해서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청춘을 돌려다오라는 노래가 단순히 그냥 청춘을 돌려다온 노래가 아니고 저는 제 삶을 돌려다오라는 그런 의미로 즐겨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이 노래는 그 방송 마지막에 같이 듣겠습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으로 최근에 알려진 장생탄광 수몰 사건과 관련하여 방문단을 모집하는 등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대구대 조덕후 명예교수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음악도 함께 들었습니다. 특히 그 5.18 민주항쟁과 연루되어서 갖은 고초를 겪으신 이야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오늘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에 나오셔서 그 말씀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방송이? 예, 이게 뭐 짧게는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약간 긴장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제 속내를 공정파에서 이야기하게 돼서 매우 기쁘기도 하고 또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나올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저희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아직까지 진행형이고 저희 삶의 모토는 이제 지극정성을 다해서 살다가 공부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방송이 나오는 것도 제 인생에서 이 시간을
더 이상 잘 보낼 수 없는 상태. 예. 소위 말해서 파레토로 치면 경제학으로 치면 파레토 옵티멀티가 되고 공자로 치면 지천명 경지가 되는 더 이상 잘 살 수 없는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이상 잘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아주 훌륭하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이제 그 장생탄광 수몰 사건에 대해 들려주시고 또 조선인 노동자 유해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방문단 활동 등에 대해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개인적인 아픈 이야기도 거침없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주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나라를 위해 그리고 우리 대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많이 회복되셨지만은 건강 더 찾으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면서 더 좋은 세상을 바라보시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추억의 음악사진관이었습니다. 기술과 편집에 김영희 선생께서 수고해 주셨고 저는 정태식이었습니다. 조덕호 교수께서 마지막으로 신청한 나훈아의 청춘을 돌려다오를 들으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태산 같은데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딜 갔느냐